제가 오늘 호박을 들고 왔는데 상당히 오늘 설교는 좀 어렵습니다. 호박을 우리가 들 때 이렇게 들면은 두 손 들고 다른 손은 못 쓰지요. 호박을 바로 드는 방법은 꼭지를 쥐고 듭니다. 요 조그마한 꼭지인데 요래 들면 호박 전체가 들려지지요. 이게 참 그래서 호박 꼭지가 참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은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한반도, 남북한 합친 한반도 그 위치가 호박으로 말하면 꼭지입니다. 한국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은 세계 문제가 풀립니다. 한국이 그만큼 호박으로 말하면은 꼭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세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경쟁, 갈등, 투쟁의 역사다. 자, 정치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륙 세력은 중국, 러시아, 그 대륙이지요. 해양 세력은 미국, 일본, 호주, 지금 해양 세력이지요. 역사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크게 붙어서 결판을 낸 전쟁이 15번 있어요. 그런데 15번의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에서 항상 해양 세력이 승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르타고와 로마가 격돌했습니다. 카르타고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지요. 대륙 세력의 대표지요. 로마는 그렇게 강하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해양 세력이지요. 카르타고와 대륙 세력 카르타고와 해양 세력 로마 간의 긴 투쟁의 역사에서 몇 번이나 카르타고가 승리할 고비가 있었는데 결국은 해양 세력인 로마가 승리했지요. 프랑스는 대륙 세력의 대표고 영국은 해양 세력, 섬나라 조그만 했지요. 16세기까지 영국 해양 세력은 지지부진해서 자체 식량 조달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프랑스가 선진국이랬지요. 그런데 해양 세력 영국, 대륙 세력 프랑스 격돌에서 항상 영국이 승리해서 결국은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 패권 국가가 됐지요. 그런 예가 역사적으로 15번 있었는데 항상 해양 세력이 승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과 미국이 미중 패권 다툼이 있지요. 중국은 대륙 세력의 대표고 미국은 해양 세력의 대표지요.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 15번 다 해양 세력이 승리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왜 중요하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이어주는 중간, 그 꼭지에 대한민국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 한반도 문제를 딱 들어 올리면은 세계의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젊은이들이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를 경영하고 개인도 자기의 미래를 도모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항상 수천 년 동안 대륙 세력에 줄 섰지요. 중국 편에, 러시아 편에. 그러다가 결국은 해양 세력 일본한테
맥혔지요. 그런데 해방 이후 1945년 이후 이승만 박사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박사의 업적을 너무 무시하는데 그 모르는 소리야. 대양 세력에서 항상 기대 가지고 나라 대접을 못 받았지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해방 이후에 해양 세력에 딱 줄을 서서 앞으로 미래는 자유민주주의다. 대륙 세력은 주로 전체주의, 해양 세력은 민주주의. 그런데 앞으로 미래는 해양 세력, 자유민주주의다. 그런데 우리 지금은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1945년 해방된 뒤에 그 다음 해 미 군정이 들어와가지고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서기 2년 전에 우리 남한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미 군정청에서. 군정청 대표가 별 3개짜리 하지 중장이에요. 하지 중장이 군정청 대표를 했는데 남한 사람들이, 북한은 뭐 소련 공산당이 차지했으니까 남한 사람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신생국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냐 민주주의 자본주의냐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 그랬어요. 78%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군정청에서도 고민을 했지요. 이 소련한테 밀어주고 미군은 후퇴해야 되냐.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귀국을 하는데 군정청에서 이승만이 귀국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비행기 표도 안 끊어주고 방해했습니다. 하지 중장 팀이. 그래서 이승만이 귀국은 해야겠는데 비행기 편이 없으니까 그때 급동군 사령관이 메가더예요. 일본 도쿄에 대표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에 박사과정 할 때에 그 한국 후원회, 코리아 후원회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후원회 회장이 메가더 장군의 장인이요, 장인. 후원회 회장이 하루는 모임을 가졌는데 육군 소령, 키가 크고 잘생긴 육군 소령을 하나 데려와 가지고 이 장교가 우리 사위 될 사람이네 소개를 했어요. 앞으로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이니까 유망한 장교니까 자네가 잘 사귀어보소. 메가더 장군 그때는 소령이에요. 소령의 장인 될 어른이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그때는 박사과정의 학생이에요. 딱 보니까 필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에 리더십도 뛰어나고 장래성 있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딱 잡아야겠다. 소령 때부터 사귀어서 가만히 이야기를 해보니까 고려 청자, 이조 백자 도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에 연락해가지고 그때 일제시대니까 일제시대 아주 비밀 루트로 최고로 좋은 고려 자기를 구해가지고 그걸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온 집안이 감동해가지고 집안 3층에다가 특별실을 만들어 놓고 이승만한테 받은 고려 청자를 딱 중앙에 하나만 놓고 방 전체를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그때부터 사귀어가지고 친해졌는데 하지 미군정청이 이승만이 들어오면은 한국 통치에 방해될 것 같아서 이승만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동경에 있는 메가드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가 나라에서 나를 왜 귀국 못하게 하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되려 그러면은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메가드는 이승만 편이니까 좋소. 그럼 내 전용 비행기를 보낼 테니까 그거 타고 오세요. 메가드 장군의 전용 비행기가 미국 가가지고 이승만을 태워서 그래서 한국 귀국했어요. 그게 우리 숨겨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과 그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해양 세력이에요. 김일성은 소련하고 중국을 등에 업은 대륙 세력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38선을 딱 중심으로 북쪽은 대륙 세력, 전체주의, 공산주의, 남쪽은 해양 세력, 자유민주주의, 이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긴 전쟁이 6.25 전쟁이요. 6.25 전쟁이 미국이 와서 참전 안 할 수 없었던 것이 미국이 한국에 참전해서 막지 않으면은 대륙 세력이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일본까지.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 그때 미국 대통령이 트루만이에요. 트루만한테 누가 전화했냐면은 여러분 미국의 부흥사 빌리그레함, 아주 참 유명한 부흥사지요. 빌리그레함이 그 전에 백악관에 가서 예배 인도하고 했는데 한국에 전쟁 터졌다 소리 듣고 빌리그레함이 전화했어요. 각하, 한국에는 100만 명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한국을 포기하면 100만 크리스찬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한국이라는 대륙 세력 전도의 교두보 진지를 잃게 됩니다. 그랬더니 트루만이 오케이 결심한 거예요. 그 나중에 신문 기자들이 트루만 대통령한테 별 볼 일 없는 나라 코리아에 왜 군대를 파견하게 됐습니까? 참전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트루만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쳤어요. 손가락으로 하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한 거이다. 잔소리하지 마라. 이 트루만이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역사라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지금 3월 1일 날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나도 여의도에 갔었습니다만 여의도에 갔다가 인사하고 저 광화문까지 가려 했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한 군데만 갔지요. 갔는데 이 시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그냥 뭐 좌파 우파 뭐 국민의힘 뭐 더불어민주당 싸움이 아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체제 전쟁 그래. 체제 전쟁. 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전체주의 중국, 전체주의 공산주의 북한이 이기느냐, 체제 전쟁이요. 그런데 이걸 청년들이 그런 걸 안 배웠는데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피부로. 청년들은 순수하니까 뭐 이권 이티의 타산이 없으니까 20대 10대 청년들 20대들이 쏟아져 가지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추운 데 떨기 때문에 내가 기특해서 10시쯤 가가지고 어떤 대학생 하나 붙들고 자네는 이 추위에 왜 이렇게 밤새워 떨고 있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래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왜 나왔는데? 그랬더니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걔가. 대학생 같은데 그걸 누가 가르쳤겠어요?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위기다.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줄 서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공산주의 서느냐. 근데 그 청년이 이어서 말하기를 나한테 그래도 중국식 사회주의 할 수는 없잖아요.
북한식 공산주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와서 이렇게 민주주의 지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 내가 아이고 나는 80대인데 뭐 기특해서 뭐 도와줄 게 없을까? 그러니까 아유 추운데 따끈한 오뎅 국물 생각나네요. 내가 얼른 수배해가지고 2,000명분 오뎅 국물, 그것도 꽤 돈 드더라고요. 밤중에 수배해가지고 막 2,000명 오뎅 국물 2번이나 돌렸지요. 아 내가 참 마음이 아픈 건 먹을 사람은 10,000명이 넘는데 국물은 2,000명분밖에 없어요. 줄 쭉 섰다가 2,000명 끝나고는 그냥 손 털고 돌아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게 시대 정신. 독일에 헤겔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헤겔 몰라도 돼요. 그 사람이 역사 철학하는 아주 위대한 책을 남겼는데 헤겔의 역사 철학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나가야 될 방향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 이걸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 시대 정신. 독일어는 자이트가이스트요. 자이트는 시대, 가이스트는 정신이요. 그 시대를 움직이는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정신이 있다. 그 시대에 나가야 될 시대 정신을 몸으로 익히는 사람, 그걸 체득한다 그래. 체득. 몸으로 익히는 사람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한다. 시대 정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국가, 그 백성은 망하는 쪽으로 간다. 아주 헤겔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어떤 쪽으로 나가느냐, 지도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걸 제대로 알아는 사람이 이승만 박사지. 그렇지요? 미 군정청에서 이승만을 나중에 말 안 듣는다고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그 모르는 좌파들이 이승만을 친미 반일주의자, 친미 친일주의자, 반민족주의자 그 말 하는데 모르는 소리요. 이승만이 하도 미국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에서 2번 암살하려고 그랬습니다. 하지 중장 때에 군정청에서 한번 없애려고 그랬고 나중에 아이젠하워 때 휴전하기 직전에 한미 군사 동맹 막 맺기 전에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했잖아요. 방공포로 3만 몇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막 확 획방시켜 버리니까 그때는 세계가 들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kill him, 그걸 없애버려. 그런데 뭐 국민적 지지가 있고 그 이승만을 옹호하는 메가드로부터 세력이 탄탄하니까 아이젠하워가 승리를 못하고 결국은 뭐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한미동맹 해줬어. 한미동맹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미국이 안보를 책임져야지. 그냥 빠져버리면 우리는 소련 앞에 중국 앞에 종되는 게 확실하니까 한미동맹을 해주면 내가 정전을 반대하지 않겠수다. 그래서 정전하면서 한미동맹을 해준 거야. 그럼 역사 이래로 미국이 당한 거지. 미국이 이승만한테 말려든 거지. 그 뒤에 많이 후회했다 그래요. 그러나 대국이 돼가 조약해놓고 오리발을 낼 수는 없잖아요. 응? 지금 트럼프 하는 거 보십시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내가 아주 참 못마땅해요. 트럼프가 러시아 편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름 뭡니까? 응? 잘란스키인가 그 사람을 쥐잡듯이 잡잖아요.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쥐잡듯이. 그러니까 약소국의 책임자로서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열을 내가지고 말다툼하고 그런 것도 잘못한 거지. 약소국가 대통령 하려면 참아야 되는데 좀 이승만처럼 엉큼해가지고 응? 잡아먹어야 되는데 젤렌스키는 그 주술은 못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우크라이나가 어려워졌어.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그렇게 쥐잡듯이 얼어대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백성들이 한이지지, 한이.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힘 있는 사람이 포용을 해가지고 너 고생한다. 잘해보자. 이렇게 나야 될 게 배관에 불러가지고 소리 지르고 어려우면은 그 뭐 오다가 뭐 대상에 빠져 죽을 수도 없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넘보다 한 발 앞서 봐야 되고 시대의 정신을 벨트, 자이트, 가이스트를 봐야 되고 그 시대에 무슨 어디를 눌러야 된다. 이런 게 호박의 줄기처럼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내가 한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의도에 누가 나오자 했습니까? 어제 아마 강화문, 여의도 합치면 뭐 천만 그러지만 그건 조금 후가시 넣은 것 같고 한 300만 원 될 것 같아. 말이 300만이지 그 300만 모이는 게 쉽습니까? 누가 나오라 했습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보니까 비 맞으면서 그 5시간씩 기다리더라고. 5시간씩. 그러니까 내가 참 감동이. 국민들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애국심이 있는 거예요. 애국심이.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중에 80% 90%가 크리스찬들이요. 그러니까 3.1 만세 운동이 어제가 106주년 1919년 3월 1일 12시에 파고다 공원에서 민족대표 33명이 독립선언문을 읽었어요. 읽고 이제 대한민국 만세 삼창하고 3.1 운동이 시작됐는데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에요. 16명이. 그리고 전국에 만세 운동이 퍼져나갔는데 만세 운동을 부르다가 매 맞아 죽고 감옥 가고 그런 사람, 만세 운동을 일으킨 지도가 있어요. 75%가 교회 중심이야. 교회 중심으로 3.1 만세, 독립 만세를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니까 106년 전에 만세 운동을 교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때 교인이 전체 인구의 1.6%예요. 1.6. 100명 중에 그러니까 1000명의 교인이 16명. 그 작은 숫자가 민족 대표는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고 독립은 만세 부른 교회들은 75%예요. 전 국민 중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전통이 있어. 전통.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거이다. 일제 경찰 앞에서 그렇게 맨몸으로 무저항으로 만세를 부르니까 이게 우리는 한반도에서 조그마한 운동이라는 것인데 이게 그 시대에 세계적인 바람을 일으킨 겁니다. 2달 뒤에 5월 4일에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쫓겨난 나라 조선에서 일본 경찰 군인 앞에서 맨몸으로 만세 부르는데 우리 중국은 뭐하냐? 우리 중국이 괜히 일본 앞에 쩔쩔매고 이게 뭐냐 이거.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5.4운동 5월 4일이요. 5.4운동. 같은 해 2달 뒤에 5.4운동이 일어났는데 중국 역사를 읽어보면은 1919년 5월 4일에 일어났는 5.4운동이 중국이 현대사로 넘어가는 출발점이에요. 그 역사의 전환점 그래. 저 역사의 분기점이요. 5.4운동을 중심으로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장개석 쪽, 공산주의는 모택동 쪽 일어나가지고 두 번 양쪽이 대결하면서 그 결국 민주주의가 장개석이 이길 텐데 일본이 침입해가지고 깐죽거리는 통에 중국이 공산화된 거지요. 중국이 공산화된 것은 일본의 책임이 크지요. 일본이 아시아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꾸 화산도 터지고 너무나 좋게 말하는 건 안 좋지만은 일본이 자꾸 요새 일본 사람들이 코리아에 이민 가자 바람이 불고
초등학생, 중학생이 한글을 절반은 배운다 그래. 절반은. 그러고 일본 아가씨들이 한국 남자한테 시집 오려고 줄 선다 그래. 나도 미리 안 갔으면 일본 여자하고 살 낀데 조금 때가 늦었어. 조금 늦었어. 그런데 이게 우리가요, 시대가 흐르는 흐름이 있어. 그런데 일본 동경대학 경제학 교수가 크리스찬들이 했는데 20년 전에 나하고 만나 얘기하면서 나는 한국이 부럽습니다. I envy Korea. envy가 부럽다는 얘기야. I envy Korea. 그래서 내가 서로 짧은 영어를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요? 응?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데 왜 부럽소? 하니까 아니라 이거. 미래는 한국 코리아 쪽에 있지 일본 쪽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당신 경제학 교수쯤 돼가지고 괜히 하는 소리는 아닐 텐데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일본에는 불행하게도 중심 종교가 없대. 일본에는 전부 신성 기는 것인. 일본 주택가에 가보면은 집집마다 대문 옆에 요거만한 신당이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음식 차려놔요. 그 내가 가끔 가면 주워 먹지 내가 이제. 응? 맛있는 거 차려놓으니까 먹고 내가 뭐 하나님 보호하사인데 그거 잘 먹고 퍼지 그거 뭐 피할 거 없잖아요. 그래 같이 갔던 일본 사람들이 그거 김 센세이 먹으면 안 됩니다. 아부나이 데스. 그래서 아그나 노부나이 데스. 관계없어. 관계없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왜 못 먹냐. 일본 잡신 그거 뭐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본 잡신 무서워가지고 뭐 그 귀한 음식 안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 가끔 주워 먹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는 중심 신이 없어. 그러니까 잡신의 나라예요. 잡신의 나라. 그러니까 일본에는 공식적인 신이 일본말로 가미사마요. 가미사마가 6,000명입니다. 6,000명. 신이 6,000명인데 공식적인 신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6,001번째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앙은 우리하고 달라요. 내가 일본 도쿄, 일본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주일 대예배 설교하고 점심을 교회 식당에서 먹는데 내 앞에 일본 교회 청년회 회장이 내 앞에서 먹었어요. 먹으면서 김진영 목사를 목시라 그러더라고. 목시. 나는 오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마을 그 사찰에서 법회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거 바쁘네요. 오전 오후로 두 탕 뛰려면 바쁘겠는데 왜 그래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랬더니 고루고루 해놓으면 한 군데는 아다리 안 되겠습니까? 그게 농담이 아니야. 농담이 아니야. 그 사람들의 신관이 그래. 신관이. 그래가지고 애가 태어나면은 마을 신사에 등록해요. 헌금 바치고 신사하고. 결혼식은 교회당에서 해요. 교회당에서. 장례식은 성당 가서 해요.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 신앙이 딱 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를 강조하면 하느님.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을 쓰고 개신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니까 하나님. 그래서 캐톨릭 성경과 개신교 성경이 곡이 다릅니다. 하느님, 그는 하느님. 우리는 하나님, 유일신.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지. 그렇지요? 그런데 한국은 선교사들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 유일신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확 퍼지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처음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예요. 기독교가 성공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하고 민주주의. 얼마나 귀합니까? 열린 사회, 인권, 법치 이런 걸 가지고 존중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그나마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의 교두보가 된 거지요. 그래서 일본 하버드 대학 교수하던 라이사워가 케너디 때에 일본 대사로 왔어요. 일본 대사 마치고 나가면서 귀국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일본 대사로 있어 보건대 앞으로 아시아의 민주주의 될 모범 국가는 코리아다.
일본은 국민 정신이 민주주의하기가 어렵다. 일본은 권위주의에 순종하는 나라에서 언젠가 독재자가 나오면 다시 옛날 군부 시대로 돌아간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 할 수 있는 나라는 코리아다. 라이사오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한국 민주주의 중심에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장로, 집사 민주주의를 뽑지 않습니까? 권사도 민주주의로 뽑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훈련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미래는 교회가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전체주의는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길어봐야 5년입니다. 길어봐야. 3년에서 5년 사이에 북한은 무너질 겁니다. 무너지고 나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6.25 전쟁 날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60교회가 있었어. 이게 완전히 다 없어지고 창고로 되고 뭐 이래 된 거지. 그런데 통일이 되면은 2,860교회를 재건해야 돼. 내 서재에 그 명단 주소가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 2,860교회 우리 교회도 하나 맡읍시다. 맡아가지고 하나 맡고 통일이 딱 되면은 아주 북한의 개마고원 아주 끝내줍니다. 해발 1,000m인데 1,000m. 거기에 넓은 고원이 있는데 거기 아주 제대로 개발하면요 스위스 융프라우 저리 가랍니다. 그 아주 두레마을 간판 딱 붙이자고. 간판 붙이고 두레교회 간판 붙이고 주일마다 종처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런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야 돼.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호박의 이 줄기, 호박줄기 이 꼬투리를 가지고 들어올리듯이 대한민국이 잘 풀어나가면은 세계 역사가 그리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우리가 300만 이상이 모여가지고 시위한 것이 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다 자발적으로 내가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 김밥 사와가지고 물 마시면서 김밥 먹으면서 그 예배 참석하더라고요. 그 내가 감동이 있었지. 야, 이거 우리가 지도력, 리더십이 있어야 돼. 리더십이 잘 이끌어 나가면은 이 나라는 그냥 걷다. 이게 통일 준비요, 통일. 그렇죠? 통일이 된 뒤에 준비된 사람들이 북한 동포들을 다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 아래서 통일조국이 선진국으로 나가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2025년에서 2035년 요 사이 앞으로 대한민국 민족의 1000년을 역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게 잘 풀려나가야 세계 전체주의 대 민주주의 대결하는 데서 민주주의가 승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승만 박사의 공로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에서 지난 수천 년간 대륙 세계 기대 가지고 우리가 중국의 지난번에 시진핑이 전에 미국 대통령 만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코리아는 손대지 마시오. 코리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미국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되게 기분 나쁘지. 옆에 있으면 한 발짝 차뿌리는 거지. 뭐의 중국에 속해 있었어. 문재인이 그 골빈 사람이 시진핑 앞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과 대한민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말이 돼요, 거기? 중국이 망하면 같이 망하고 중국이 흥하면 같이 흥하니 공동 운명체지. 그래가 시진핑이 그거는 1대1로 정책에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실댐 소리 아닌가, 실댐 소리. 그런데 지금 거기 경호원이 70명이요? 경호원 70명이 보초서적에 있어. 하도 죄가 많으니까 경호원 70명. 이명박 대통령 경호원은 5명밖에 안 돼요. 문재인 지금 뭐 했다고 70명 경호원 데리고 1년 예산이 70억 써요. 70억. 세금 그런 데 쓰니 두레마을에 줬으면 끝내주기 잘할 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신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청년들을 깨우치고 교인들이 깨우쳐가지고 이번에 3.1절에 나가서 그렇게 300만 이상이 그렇게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대한민국 만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영어 성경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이 그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 우리를 통해서 다른 백성이, 북한 동포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고, 우리는 받은 은혜, 받은 복을 나누는 거예요. 축복을 나누는 축복 통로요. 축복 통로. 여러분, 복덕방이에요. 복덕방. 복덕방이 집 소개해가지고 자기 들어가서 합니까? 소개받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요? 복덕방 소개해주고 자기는 구전 조금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하는 복덕방이에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피스메이커, 복을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2106년째 3.1절 기념을 맞으면서 이런 넓이 있는, 깊이 있는 신앙에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3.1절 106주년을 맞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3.1절에 평화정신, 자주 독립정신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운명을 위하여 저항하는 전투정신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통일한국이 세계에 우뚝 솟는 예수 잘 믿어 복받는 나라 성서한국, 성령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